혹시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달걀이 들어 있으십니까? 우리 중 10분 중 9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영양학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2,3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달걀을 매일 드시는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달걀 영양분의 절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가운데 상당수 어르신의 혈관 염증 수치가 달걀을 먹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3가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을 죽이는 최악의 조합 3가지가 무엇인지. 둘째, 달걀의 효능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짝꿍이 무엇인지.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양 루틴이 무엇인지. 이 3가지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고 나면 또래 친구분들보다 훨씬 현명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일 새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건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하신다고 자부하셨지요. 은퇴하신 뒤에도 이웃 어르신들이 건강 걱정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올 만큼 동네에서 건강 박사로 통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2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서 주먹 쥐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치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나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제 매일 아침 달걀 2알, 식후에는 녹차 1잔, 후식으로는 곶감 1개씩 챙겨 드셨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식단 안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달걀과 녹차, 달걀과 곶감, 이 조합들이 매일 아침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을 빼앗고 염증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이 어르신이 어떻게 3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달걀을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모두 들어있고 단백질이 6g, 뇌 건강을 지키는 콜린,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근육이 하루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부터는 달걀 2알로 얻는 단백질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자, 손녀와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려면 그 힘의 뿌리인 우리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근육의 원료가 바로 달걀 속 단백질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달걀이 아무리 훌륭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좋은 영양분이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함께 드신 음식에 따라서는 달걀이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물질로 둔갑해버립니다. 아, 참,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시고 나서 보통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십니까? 녹차나 홍차를 드십니까? 아니면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편이십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하셔야 할 조합은 달걀과 감입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 달걀 요리 옆에 곶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음식이 우리 위장 속에서 만나면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탄닌인데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위장 속에서 결합하면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탄닌 단백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 덩어리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우리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3시간 이상 길어집니다.
우리 위장은 이 딱딱한 덩어리를 녹이기 위해 끊임없이 위산을 쏟아내고 이 과정에서 위벽이 헐고 염증이 쌓이며 심한 경우 구역질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혹시 명절 다음 날 이유 모를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달걀과 감의 잘못된 만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신 뒤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셨다가 감을 드십시오. 2시간이면 달걀의 주요 영양소가 이미 우리 소장으로 넘어가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드시는 감은 오히려 소화를 돕는 착한 과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치셔야 할 습관은 달걀을 드신 직후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고 우리 세대에서는 식후 차 한 잔이 당연한 일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 몸에서 아주 귀한 철분을 내다버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차 속의 탄닌 성분이 달걀의 풍부한 철분과 결합해버려서 옛 탄닌이 우리 몸의 철분을 붙잡아 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바로 차를 마실 경우 철분 흡수율이 최대 40%나 떨어집니다. 40%입니다. 우리가 달걀에서 기대했던 철분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철분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핵심 원료인데 60대 이후에는 이미 철분 흡수 능력이 20% 이상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 몸으로 매일 아침 철분을 40%씩 내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성피로, 어지럼증, 면역력 저하가 생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몸이 자꾸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이 습관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30분만 기다리십시오. 달걀을 드시고 30분이 지나면 철분이 소장으로 넘어가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시는 녹차 한 잔은 방해꾼이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는 반가운 손님이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달걀에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짭조름한 소금에 달걀을 찍어 먹는 닭인체 맛, 생각만 해도 정겹고 구수하지요.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식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식탁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 혈압을 높이고 혈관 속에 염증을 키웁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우리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압을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고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세계고혈압학회는 60세 이상에서 하루 나트륨 섭취를 1500mg 이하로 권고하는데 소금 한 꼬집이 대략 500mg이니 달걀 2알에 소금을 찍어 드실 때마다 하루 기준치의 3분의 1이 한 번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조미김을 드십시오. 조미김은 소금의 짭조름한 맛을 충분히 대신해주면서 김 속의 칼륨 성분이 우리 체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나트륨은 빼내고 미네랄은 채우는 아주 현명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달걀을 죽이는 3가지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어르신도 바로 이 3가지를 고치신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약속드린 황금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달걀의 효능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최강 조합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충분하고 비싼 보충제도 따로 사야 할 약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재료들이 이 놀라운 역할을 해냅니다.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5알과 반숙 달걀 2알을 함께 드십시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요. 그런데 라이코펜은 기름기 없이 혼자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지방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흡수됩니다. 바로 이때 달걀 노른자 속에 건강한 지방이 훌륭한 운반체가 되어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4배 높았습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달걀과 함께 먹으면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힘이 4배로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비법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면 라이코펜 함량이 35%나 더 올라갑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토마토와 살짝 데친 토마토를 반반씩 곁들이시면 2가지 이점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산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시작하신 뒤 이웃 어르신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2번째 황금 짝꿍은 조미김입니다. 조미김은 단순한 소금 대용품이 아닙니다. 달걀과 함께 드실 때 아주 뛰어난 영양 시너지를 냅니다. 김에는 단백질 분해를 돕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달걀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더 작게 더 빠르게 쪼개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쪼개진 단백질은 우리 소장을 통해 훨씬 빨리 흡수되어 근육으로 전달되고 김 속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혈압 걱정도 함께 해결됩니다. 우리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싶으신 분들, 달걀에 조미김을 곁들이는 것부터 오늘 시작하십시오. 3번째 황금 짝꿍은 감자입니다. 우리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특히 권해드립니다. 삶은 감자 하나와 반숙 달걀 하나를 함께 드십시오.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위벽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줍니다. 달걀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이 분비될 때 이 보호막이 예민한 우리 위벽을 감싸 자극을 막아주니 속이 쓰린 것을 느끼지 않고도 달걀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재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달걀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주기도 합니다. 토마토, 조미김, 감자 이 3가지만 우리 냉장고에 있으면 아침 식탁이 천연 보약상이 됩니다. 이제 달걀 보관과 조리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달걀을 구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달걀을 고르실 때 껍데기에 아주 작은 금이라도 가 있지 않은지를 꼭 살피십시오. 실금이 있는 달걀은 아깝더라도 주저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얇은 천연 보호막이 덮여 있는데 이 보호막이 외부의 세균이 달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껍데기에 금이 가는 순간 이 방어선이 무너지고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그 틈새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발표에 따르면 달걀 관련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균열된 달걀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살모넬라균이 만들어낸 독소 일부는 완전히 익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이런 달걀을 드시면 고열과 심한 설사, 탈수로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를 아끼다가 병원비로 수십만 원을 쓰게 되는 일, 우리 함께 막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달걀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씻으면 큐티클 보호막이 벗겨져서 오히려 세균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구입한 달걀을 씻지 않고 그대로 냉장 보관하셨다가 난 요리하시기 바로 직전에만 찬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달걀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얼마나 익혀서 드시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우리 어르신들께는 반숙이 훨씬 유리한데 이유는 소화 속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반숙 달걀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반이지만 완전히 익힌 완숙 달걀은 무려 3시간이 걸립니다.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완숙 달걀이 위장에 오랫동안 남아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숙은 단백질이 살짝 굳어있는 상태여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훨씬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는 완숙과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위장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살모넬라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달걀 내부 온도가 75도에서 1분 이상 유지되면 살모넬라균은
99% 이상 사멸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정확히 8분이면 흰자는 탱글하게 굳고 노른자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8분의 법칙, 물 끓은 후 8분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 루틴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청와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가장 좋고,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잠든 우리 위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물을 마시고 10분 뒤부터 달걀을 준비하십시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 핸드폰 타이머를 8분에 맞추십시오. 타이머가 울리면 달걀을 꺼내 찬물에 1분 담가 두시면 껍질이 훨씬 쉽게 벗겨집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소금 대신 조미김 2장을 꺼내시고 방울토마토 5알을 씻어서 곁들이시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면 단백질,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이 완벽하게 갖춰진 황제 식단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신 뒤에는 절대로 바로 차를 드시면 안 되고 딱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손자, 손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짧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매일 2알씩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알의 달걀 섭취는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 우리 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며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생기는 근손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입니다. 2번째로, 반숙이면 세균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살모넬라균은 75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99% 이상 사멸하니 8분 동안 삶은 달걀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3번째로, 달걀 노른자를 피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노른자에는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콜린, 우리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 그리고 라이코펜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버리면 달걀이 가진 가장 좋은 영양소를 통째로 버리는 것이지요. 2알을 드실 때 노른자도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달걀 드신 뒤에는 2시간 안에 감을 드시면 안 되고 차는 30분 뒤에 드시고 소금은 오늘부터 조미김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8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정확히 8분 동안 삶은 반숙 달걀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셋째, 황금 짝꿍 3가지를 우리 냉장고에 준비해 두십시오.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를 4배 높여주고 조미김은 근육 단백질 흡수를 돕고 감자는 우리 위벽을 보호합니다. 부산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하십니다. 달걀 먹는 방법을 바꾸신 지 3주 후 아침마다 느끼시던 무릎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주 후에는 밤에 통증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고 6개월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이웃들이 어르신을 보며 몇 살이나 어려 보인다, 비결이 뭐냐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자, 손녀 곁에서 스스로 걷고 웃을 수 있는 어르신으로 오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배운 이 작은 실천이 그 선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